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전 거래일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 연준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적인 의원까지도 양적 긴축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계속해서 좀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돼서 좀 상승할 수 있는 탄력성이 나올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관련돼서도 중국 증시에서도 이슈가 또 있는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상하이 봉쇄가 연장될 것 같다는 이슈가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상황 속에서 오늘 증시 출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상 체결 지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역시나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약세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2,745포인트 선에서 전날 대비 0.48% 하락한 2,750포인트가 좀 안 되는 선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어제 회복을 했던 950선이 좀 깨진 채로 출발합니다. 0.39% 하락하면서 948포인트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 이 매매 시그널을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분의 전문가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총 4분과 함께 하는데 이성웅 차장님 그리고 임상현 임찬호 파트너 김덕호 대표까지 총 4분 모시고 장중에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스트리밍 채널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유튜브 들어오셔서 함께 실시간으로 즐겨주시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관련돼서 이렇게 4분의 전문가님들 소개를 드렸고 예상 체결 지수까지 살펴봤는데요. 종목별 예상 체결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예상 체결 지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단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 파란불이 지금 켜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에 따라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 계속되면서 0.29% 내린 69,000원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더 많이 밀리면서 0.86% 내린 115,500원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대 강한 낙폭이 시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439,00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 네이버도 1.61% 밀리면서 337,000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98% 내린 85,000원에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혼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 딱 보합에서 출발을 하면서 62,600원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는 0.93% 내리면서 106,50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1.33% 밀리면서 592,000원 터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면에 LG화학은 0.37% 오르면서 542,000원 터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대 낙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177,00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혼조 흐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딱 보합에서 출발을 하면서 64,50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이렇게 2차 전지 소재도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0.94% 내린 41만 1,000원, 그리고 LNF는 2%대 강하게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22만 5,000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좀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펄어비스는 0%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면서 105,800원 예상이 되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는 소폭 오르면서 0.25% 오른 79,70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6위부터 10위도 파란불이 지금 우세합니다. 위메이드는 0.66% 내리면서 105,00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약보합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6,200원 예상이 되고 있고 첨보가 1%대로 많이 밀리면서 345,30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HLB는 딱 보합 출발하면서 3850원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CJ ENM이 강한 낙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700억 규모의 새 스튜디오를 설립한다는 소식에도 좀 호재가 반영되지 못한 모습이죠. 2.71% 밀린 129,00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총 상위권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호 HT부터 보겠습니다. 전거래일의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인데요. 쌍용차 재매각 소식에 관련주가 급등 랠리를 이어간 가운데 금호 HT 어제 상한가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면 추가적으로 9%대 급등 나오면서 2,90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LG전자의 키오스크 시장 진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주로 묶이면서 어제 19.48% 급등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하락으로 돌아섰네요. 0.87% 예상이 되면서 6,81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림 SP 보겠습니다. 국제 펄프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주가 어제 동반 오름세를 시연을 했죠. 19%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딱 보합 출발 예상이 됩니다. 3,935원 터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제약품도 살펴보시죠. 항생제의 중국 수출 확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장 18.17% 급등했는데요. 오늘은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1%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500원 예상 체결가로 형성돼 있습니다. 진시스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공급 소식에 15% 넘게 급등한 종목인데요. 오늘은 딱 보합 출발하면서 11,70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래곤플라이 보겠습니다. P2E 소셜 카지노 글로벌 서비스 개시 소식에 13% 넘게 급등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하락으로 돌아섰고 1.96% 떨어지면서 3,00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오셈입니다. 545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계약 소식에 13% 넘게 급등을 한 종목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1.65% 오른 4,30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의 거래 상승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성밸브 볼 텐데요. 서울시가 상수도관을 교체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흐름이 좋고 있습니다. 특히나 11%대 급등이 나오면서 화성밸브 7,79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양철관입니다. 상수도용 강관 생산을 영위 중에 있기 때문에 역시 상수도관 교체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13%대 급등으로 1,515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보텍 보시죠. PVC 그리고 플라스틱관 생산업체인데요. 상하수도 배관 관련주로 묶이면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4%대 상승 나오면서 1,52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사내강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VC 플라스틱 생산업체임이 부각이 되면서 수도관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요. 2.88% 오른 2,32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스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관 생산업체로 수도관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체크를 하셔서 4%대 넘게 상승을 하면서 5,15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SL 바이오닉스가 당사 지분에 대해서 매각을 포함해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공시를 내놨는데요. 2%대 상승하면서 13,70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광림 살펴보시죠. 쌍용차 인수 관련주로 연이은 상한가 행진 이후에 어제 오후장 낙폭 과대로 시간에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0.24% 추가 상승 나오면서 4,26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AT세미콘 보시죠. 최근 시가총액의 4배를 넘어서는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힌 이후에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시간외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오릅니다. 6%대 예상이 되면서 1,880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테크놀로지입니다. 최근 언론에 제기된 한국코퍼레이션 전 경영진 관련해서 검찰 수소 보도와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6%대 오르면서 844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제약 살펴보시죠.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 제조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어제 하한가 마감이 됐는데요. 반발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시간외 거래에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81% 오르면서 31,00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가 만나봤습니다. 네, 4월 6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아까 예상 체결가, 예상 체결 지수를 확인했을 때는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인사드리네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인사드립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담인데요. 다올투자증권 관련돼서 제가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TV 광고에 나오고 있는 그곳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맞군요. 네,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궁금한 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좀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개장 상황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시장 쪽에서의 악재가 글로벌적으로 악재가 나오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다시피 인플레 우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됐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 약간 약보합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세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 장 초반에 하락세로 전부 다 좀 출발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코스피 안에서는 이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보험 업종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그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성에너지가 3.14%, 그리고 SGC 에너지가 0.6%, 지역난방공사가 0.55%, 경동도시가스가 0.4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보험 업종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가 1.71%, 그리고 현대해상이 1.27%, 하나손해보험이 0.98%, 하나생명 0.79%, 롯데손해보험이 0.5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낙폭이 큰 업종이 오늘 본다고 하더라도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 관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DB하이텍이 1.92% 하락, 그리고 솔루첨단 소재가 1.88%, 그리고 이 해성DS가 1.57%, 아남전자가 1.27%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화학업종도 좀 하락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는 국제약품이 1.98, S-오일이
1.9%, DB하이텍이 1.79%의 하락세로 보여주고 있고, 이 화학 업종의 좀 하락세가 오늘 좀 눈에 띄게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 성보화학이 3.02%, 그리고 후성이 2.04%, 코스모 신소재가 1.88%, 그리고 이 한농화성이 1.85%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업종 한번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으로 좀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폭이 그나마 좀 선방하는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통신 장비 업종이 시장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음식료, 담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순당이 3.24% 상승세, 현대사료 2.22%, 이지바이오 1.7%, 팜스토리 1.19%, 한일사료가 1.54%의 어떤 사료 관련주들도 오늘 장 초반에는 좋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로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특징적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한번 좀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0.72% 하락세,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2.45%, SK하이닉스 0.86%, 네이버가 1.61%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서 0.37%, 카카오가 0.93%, 삼성 SDI가 1.34%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이 대부분 하락세 보여주지만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은 보이진 않고요. 뭐 LG에너솔루션이 2.45%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얘기는 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제 LG에너솔루션의 오늘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의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조사에 대한 착수 얘기가 좀 나와 주었죠. 그러면서 LG를 포함하면서 뭐 다른 기업들과의 어떤 얘기를 좀 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 8월이었죠. GM이 이 세보로 볼트 장기차 14만 대를 지금 리콜하면서 새로운 모델 생산을 중단했는데, 그런 영향에 있어서 미국이 좀 규제를 좀 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LG엔솔의 하락세가 나와주는 부분이 오늘 코스피 상위주 중에서 가장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 1위부터 30위였던 대부분 하락세를 보여주는데, 크래프톤이 0.8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그 주가가 뭐 몇 개월 만에 뭐 50% 가까이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뭐 NFT 그리고 웹툰 여러 가지 신사업 쪽으로의 이 모멘텀으로 이 반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신작의 성과가 작년에 출시됐던 부분에 있어서 기대치에 못 미쳤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약간 좀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하지만 뭐 이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상반기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로헬스케어가 1.09%, 에코프로비엠이 2.05%, LNF가 1.78%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0.09%.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게임즈 0.88%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뭐 코스피의 뭐 크래프톤 그리고 이 코스닥의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를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 대비해서 좀 오는 게임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딘이죠. 지금 대만에서 지금 흥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있었던 좀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증권사들의 평가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게임즈의 이 오딘이 대만 쪽에서의 안착이 되면서 이 목표 주가나 또 영업이익에 대한 그 추정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 특히 이제 이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여러 가지 다른 업스토어에서 다른 게임들이 지금 뭐 1위를 차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주, 특히 카카오게임즈 그동안의 오버행 이슈에 대한 주가 하락에 대한 부담을 좀 떨쳐낼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1, 2%의 하락세를 코스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론지가 1.14%, 첨보가 1.28%, HLB가 1.78%, 실제 ENM이 0.9%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 1위부터 30위까지 종목 중에서 심택이 이제 그 1.8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주고 있죠. 1분기 영업이익 한 77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이 수요 쪽에서 봤을 때도 괴리가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이 심택에 대한 영업이익의 1분기 770억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격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0.25%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현 시각 시장이 굉장히 양시장 모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제 좀 상승폭이 나왔었던 게임주들 관련돼서 이슈를 좀 녹여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저희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우선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담정차 발표되기 때문에 이 어떤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예상치가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오늘 뭐 반도체 관련주들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겠지만, 하지만은 지금 현재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고 또 이제 LG전자가 이제 9일이죠. 실적 발표됐을 때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고 한다면 IT 업종에 흔들리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IT 부분을 좀 확인하고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종목 쪽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 탄소 섬유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효성첨단 소재를 좀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비엠 좋았죠. 니켈 가격에 대한 급등 영향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2차 전적 수제주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 관련돼서 개장 상황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시장 말씀드렸다시피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주시장의 연동 때문에 좀 하락을 했는데, 현재 미국 시장 차트 분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에 대한 차트의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시는데, 다우존스에 대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일단은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겨내는 모습에 좀 해당이 좀 되고요. 첫 번째 부분들은,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보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저항에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제 저항에서 이제 돌파와 안착을 좀 했던 그런 과정들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다음에 뭐 제일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주기에 있어서 여기서 쌍바닥을 보이는데, 상승 주기에 있어서 이제 한 달 주기로 보통 이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21선과 61선이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전에 한 번에 크게 이제 그 상승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다소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이유가 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의 움직임들도 약간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도 현재 상승 추세를 완벽하게 벗겨내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쌍바닥에서 현재 반등, 그다음에 숨구르기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나와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골든크로스가 미국 시장, 양시장 임박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상승률 이제 상위 종목군들, 물론 오늘은 이제 양시장과 이제 외국인 그래서 이제 매도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와서 이제 좋지는 않지만은 테마적인 요소, 이슈적인 요소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 접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특히 거래량 위주로 한번 보면은 대략적으로 오늘 이제 동양철관이 현재 탑을 좀 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현재 뉴스로 이제 접하다시피
이제 서울에 대한 현재 상수관 부분들이죠. 상수 관로에 대한 단계적 교체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일부터 전체적 시간에서 급등을 해줬던 부분들이 이제 화양밸브, 동양철광, 한국주철관 이런 종목군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양철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이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상승 삭발형 형태의 십자 도지형 형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진폭에 대한 중심축에서 어제 이제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갭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음봉 조정 시는 이제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셔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종목이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되지 않는 종목군들을 현재 한번 보시면은 한국주철관이 있습니다. 한국주철관은 전체적으로 철관 관련된, 강관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한국주철관은, 현재 별도의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엠프란이죠. 엠프란이라는 메이커를 종속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화장품을 좀 했을 때 급등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날도 오늘 갭상승에서 크게 상승에다 밀려줬지만은 두 가지 어떤 현재 호재 테마가 좀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리오프레인 관련된 부분이기도 좀 합니다. 그래서 한국주철관을 상대적으로 좋은 어떤 흐름들이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의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이 추세선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등각 추세선을 돌파를 좀 한 상황이 좀 해당이 됐죠. 그런 부분에서 상승 조정, 그 다음에 상승 조정을 해서 이제 돌파의 길목에서 지금 여기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이제 상승 삭발 십자 도지역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상승 삭발 십자 도지역 숨고르기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상승 삭발한 것은 몸통이 1, 그 다음에 윗꼬리가 1대1 비율인 것, 그 다음에 중심선 위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언젠가 층상단을 돌파를 해준다. 보통 5일 이내 또는 5일째 이런 것들이 기본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시가에서 상승하다 약간 밀려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시가에서 상승하다 밀려주는 차익실에 대한 매물일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가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한국주철관이 오늘 시장에서 철관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최근에 상해 물류 부분들이 운영 중단 강성, 그러니까 장기화 강성 때문에 물류 대란이 약간은 현실화될 수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흥하해운이 약간 움직여주고 있고 국내 물류에 좀 해당이 됐던 한솔 로지스틱스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솔그룹 관련된 종합물류 기업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적인 요소를 잠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삼각수렴형 형태 여기서 전혀 다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이제 크게 상승을 해주고 한번 크게 절반 정도 조정을 보여주면은 금상첨화의 과정들인데 4일 전에 한번 그런 현상이 한번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심축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갭상승했다가 시가에서 밀렸지만은 이제 일시적인 매물도 소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솔 로직스도 아침에 공략하기에 그렇게 현재 괜찮다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좀 괜찮은 부분들을 한번 보면은 넥스트비트라는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과거에 한번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바이오 리더스 이제 계열사 쪽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면역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감기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인기가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넥스트비트의 이제 자회사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내몽골 내에 전체적으로 그 몽골 내에 이제 광산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이렇게 한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화두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차트적인 요소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좀 되새겨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박스권의 흐름들이죠. 이제 박스권의 이제 중심을 한번 잡아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박스권의 움직임을 계속해 보이다가 현재 쓰리바닥을 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터닝을 좀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하다가 약간 밀려주고 있고요. 다시 재돌파하려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나와주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추세 부분들은 현재 이 쌍바닥 추세선에서 저점이 높아진 추세로 추세가 바뀌는 모습을 좀 알 수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전체 이제 흐름은 현재 그 많이 내부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넥스트비트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절반을 어제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하회를 했지만은 보통 조정은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양봉 고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딱 5일에 해당이 되죠. 오늘 갭상승이 좀 일어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들도 2단 상승에 대한 1단 조정, 네, 그러죠. 이런 부분에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지지받고 이제 터닝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철강 관련된 부분이 이제 한국주철관 관련된 부분들, 넥스트비트, 그다음에 한솔로지스트 세 개의 종목군들, 그다음에 테마적인 종목군, 2순위 종목군들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너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찬우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준비해 주신 종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은 조금 개인이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조금 보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장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2,800포인트까지 조금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의 지수가 떨어져서 국내 지수에 영향을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포인트를 지지해 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다시 950포인트에 안착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쪽으로 지금 시장 수급 돌고 있다 체크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철강제 가격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철강제가 2분기에 철강사가 이제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지금 금강 철강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철강 관련주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쌍용차 이슈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죠. UNI도 한가를 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매수로 나기보다는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갔구나, 다른 데는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예측하시면서 좀 봐주시는 게 좋고요. 굳이 이런 종목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렴하고 좋은 종목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 매수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K락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요. DK락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개장용
제조업, 그러니까 개장을 하는 업체인데요. 해양 플랜트랑 원자력 그리고 화력, 수력 발전 같은 이제 큰 계측 설계 쪽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정유 시설에도 이제 다양한 위험 제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산업군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산업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원전이나 조선 그리고 플랜트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원전 관련해서도 충분히 엮일 수 있지만 대장주들이 다른 종목들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후순위 주식이라 조금 강하게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항상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산업용 이제 플랜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공업이랑 다양한 대형 건설사, 그러니까 회사들과 외국 회사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해외 매출도 계속 잘 나오고요. 그리고 국내 매출도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체크해 주시면서 이 회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수익성 제품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계약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다양한 직군에 대해서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군도 다양화돼서 수익도 어느 정도 잘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영업 부진이 좀 있었죠. 철강 쪽에 수급이 좀 빠지면서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업황에 대해서 조금 약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도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조선주는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그때도 충분히 탄력받을 수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주가 지금 감소로 조금 조정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 반도체나 수소 등의 사업이 다각화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남아있다.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사업 비중에 대한 부분인데요. 2021년도와 2022년도에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섹터가 만약에 움직인다.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슈가 다시 돈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매출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줄었었습니다. 줄다가 조선 섹터가 슬슬 움직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서 지금 영업이익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눌려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트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일단 고점을 한번 찍어주고 나서 쭉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래량 없는 조정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많이 늘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추세 전환 시 진입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고점인 12,000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냐,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돌파해줬을 때 매수 관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가 있구나라고 체크만 해주시면서 양봉 전환되는지 이런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티플렉스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히토류 관련주다라고 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계나 선박, 플랜트, 반도체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나 갔을 때 그리고 반도체나 갔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회사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면을 좀 봐주시고요. 너무 많은 조금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메인이 없어서 조금 히토를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이 회사 전체적으로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목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일단 원자재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이나 원자력 그리고 반도체 이슈가 돌았을 때 계속 상승 가능하다라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방 산업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다변화가 됐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수요 증가와 지금 판가가 인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박에 대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강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놔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수입산 스테인리스 관세 부과에 대해서 조금 수입량이 조금 제한이 되었지만 국내 수요량은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이슈 있죠. 항상 히토류 이슈도 있지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니켈에 대한 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니켈 상승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이 회사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지만 폭발적으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주는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니켈이 가격이 최근에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니켈이 이슈가 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스테인리스 강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슈가 조금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 종목 스테인리스도 하고 히트로도 있고 원전이랑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항상 히토류로 관련돼서 좀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히토류나 이런 원자재 이슈가 조금 줄어들면서 시장이 조금 외면을 받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5,500원 부분을 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5,500원 부분만 잘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6,000원 부분에서 거래량이 동반된다고 했을 때 이 종목 다시 상승 강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서 지금은 일단 좀 관망이면서 일단 6,000원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상장 종목인 세아 메카닉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뒤랑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알루미늄 부품을 좀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부품 대해서는 이 회사가 조금 어느 정도 이슈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에이지 솔루션이랑 조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두 개로 보고 있는데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 항상 이 종목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이후로 지금 좀 많이 눌려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장가 당시에만 회복을 해준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객도 다변화하고 있는데 수소차의 부분도 조금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와 이제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부분도 전기차 부분이 이제 나오겠죠. 테슬라 부분이 좀 주목이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배터리 부분에서도 추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조금 저점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6,500원만 잘 지지해주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조금 수급이 들어온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 종목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6,500원 지지하고 7,500원 부분만 어떻게 돌파를 빠르게 해주면 이 종목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리드온의 임찬우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양시장 지금 현재 코스피는 0.61% 하락한 채로 코스닥은 0.71% 약세를 보이는 채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개장 상황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첫 시작을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안타깝게도 미국 3대 지수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런 하락 증시에 대해서는 또 커플링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브레이더너드 인준 부의장께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또 매파적인 발언을 진행을 하다 보니 미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환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우려감들 그리고 특히 기술주 중심, 성장주 중심에서의 구성으로 되어 있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마찬가지로 오늘 새벽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하락을 키웠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이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업종들의 하락이 좀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2%가 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자연스럽게 반도체 업종들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외국인들 매도 소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부의장이었던 부의장인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비둘기파적 발언, 즉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완화적 발언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기존의 어떤 연준 인사들을 거의 기용을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매파적 의원으로는 어떤 제롬 파월 의장을 세웠고, 그리고 비둘기 파로는 마찬가지로 브레이너드 부의장을 또 지지를 했던 바가 있었는데, 오히려 증시에서는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오히려 매파적 발언을 좀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견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보다 공포 심리가 훨씬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차지표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미국 당시는 연준에서의 발표 이후에 국채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연준의 경우에는 다가올 FOMC에서는 금리를 50bp, 즉 0.5%포인트를 상승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비둘기파적 발언을 계속 유지를 했던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행 저소득층들의 어떤 그 생필품 소비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 부담이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이 시기에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하는 부분들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의 의견들도 갈리게 되다 보니까 연준의 어떤 그 움직임들은 결국은 제롬 파월의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술주들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까지도 순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들이 다수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오늘 장에서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EU의 집행위원회는 5차 제재, 이번 러시아에 대한 석탄과 석유 수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금지 제재를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간 40억 유로, 즉 우리나라 돈으로는 하나 5조 3,200억 가량의 규모를 어떤 수입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진행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경제적 제재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미국의 비축유 방출과 더불어서의 어떤 유류 부분들에서의 확보 부분들,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의 안정성을 계속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만 유가 부분들이 공격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원인 중 또 한 가지로는 중국에 대한 코로나 봉쇄, 즉 어떤 상하이에 대한 봉쇄 부분들이 연장됨에 따라서 유가 부분들이 쉽게 가격을 회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SOL 같은 경우에는 SOL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선에 대한 돌파 부분들까지 기다려졌지만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 자체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 레깅 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유가를 수입할 시점보다 그 유가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했을 때 나오는 그 차익분에 대한 부분들이 2달에서 3달 과정 정도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장되면서 어떤 제조업종들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여기에 유가 부분들이 한몫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SOL에 대한 부분들과 비롯해서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가올 유가에 대한 부분들의 하락 부분들이 이어졌을 때는 오히려 레그 효과로 얻어갈 수 있는 순이익 부분들보다 차후에 어떤 그 수익분에 대한 마진율이 더 강퇴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방어적인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일정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일정들이 또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스마트 공장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그 산업산 관련된 부분 개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4월 6일부터 8일까지 이제 코엑스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공장 자동화, 그리고 이제 머신 관련된 부분들, 제조업종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있다 보니 오늘 관련 테마에서는 조금 움직임들이 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종목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토 외교 장관 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가올 7일, 내일이죠. 내일 첫 세션에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어떤 외교 장관들이 초청되다 보니까 앞으로 추후에 대한 어떤 러시아 제재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제 코트라에서 한국과 스웨덴 간의 수소 파트너십 투자 유치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수소에 있는 수소 기업들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수소 자원들에 대한 유치 부분들, 그리고 정책 발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세미나 등이 이루어지고 예정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또 수소차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연료전지 및 충전소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간 총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전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이런 러시아의 현지 공장에 대한 어떤 그 규제 부분들도 감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서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차익분을 노리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포트폴리오 분산이 유효하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종목 자체를 좀 선별하실 때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근 어떤 증시의 자체가 커플링이 될 때는 하락 장세 그리고 상승장이 됐을 때는 또 오히려 디커플링이 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종목에 대한 접근하실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면은 오히려 변동성이 완화가 되는 시기, 즉 어떤 금리 인상기 수준의 상황에도 실적주 중심으로 종목이 많이 치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부분이라면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 즉 어떤 금리 인상기에 대비하면서 실적이 좋은 어떤 우량주 중심의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전문가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지금 현재 시장이 약세로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 현황을 봤을 때 삼성전자를 필두로 또 SK 하이닉스, 네이버, 굵직한 기업들을 팔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매매 시그널 저희가 잡아드렸는데 이후에도 투자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